70세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141억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엄청난 돈을 숨기고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새 아들을 찾아간 노모. 대기업 부장 큰아들은 겨우 5만 원을 건네고 치킨집 사장 둘째는 아예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막내가 보인 행동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뛰어나온 막내의 손에는 141억의 진실이 밝혀지자 형제들이 보인 추악한 본색. 과연 어머니의 최종 선택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서울 종로구 익선동. 아침 햇살이 오래된 한옥 지붕 위로 비쳤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한옥집. 그곳에서 75세의 순자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국화야. 올해도 참 예쁘게 피었구나. 순자의 주름진 손이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화분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심었던 꽃들이었죠. 코스모스와 국화가 가을을 맞아 활짝 피어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아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네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이 작은 마당에서 새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뛰어다니던 날. 둘째 태연이가 첫 월급으로 온 가족에게 치킨을 사왔던 날. 막내 지민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아 자랑하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이 이 낡은 한옥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죠. 순자야, 차 마시러 안 올래? 옆집 이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순자는 추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어머, 순자 언니. 우편함에 뭐가 가득한데? 길 건너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낡은 철제 우편함이 두꺼운 봉투로 불룩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걸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신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죠.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순자는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웠습니다. 맨 위에 있던 종이를 펼쳤어요. 토지보상금 지급 통지서.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었어요. 토지보상금 133억 원. 건물보상금 8억 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총 180억 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영희가 달려왔어요.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이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141? 진짜야? 집 안으로 들어온 순자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141억. 평생 써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75년 인생. 가장 큰 돈이라고는 남편 퇴직금 5천만 원이 전부였죠. 이게 정말 내 돈이 된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톡톡.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영희였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들어와요. 이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야, 내가 한마디 할게. 이씨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 특히 돈 앞에서는 더 무서워지지.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뉴스 봤잖아. 강남에 사는 할머니가 건물 팔아서 100억 생겼는데 자식들이 싸우다가.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할머니 결국 요양원에 버려졌대. 자식들은 돈만 나눠 갖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 순자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큰아들 준호. 올해 41. 대기업 과장이었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항상 그 말뿐이었죠. 둘째 태연. 38. 송파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늘 투덜거렸죠.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월세도 못 내고 있어. 전화할 때마다 한숨과 푸념뿐이었습니다. 막내 지민. 35.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어요.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그래도 가장 자주 연락하는 아들이었죠.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적어도 지민이는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141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와. 우리 아들들. 혹시 나중에 큰 돈이 생기면 조심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큰 돈이 생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보 어떻게 해야 해요? 빈방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141억. 이 돈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갑자기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준호가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다그치는 모습. 태연이가 자기가 제일 힘드니까 더 많이 달라고 우기는 모습. 지민이마저 돈 앞에서 변하는 모습. 안 돼. 그럴 리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새벽 6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시험해보자. 아들들의 진심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도와줄까?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아픈 표정, 힘없는 목소리. 준호야,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속이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꼭 알아야 했습니다. 141억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꿀지. 아들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순자는 허름한 옷을 꺼냈습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연기를 시작하는 거야.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먼저 준비를 더 해야 했죠. 내일 준호부터 찾아가자.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병원 전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비, 수술비가 3천만 원이라는. 이것이 믿기가 될 예정이었어요. 141억의 비밀을 품은 채 순자는 아들들을 향한 가슴 아픈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질하지 않은 흰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삐져나왔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찔리는 듯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래도 알아야 해.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전단서와 간호사가 적어준 돈의 액수 손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겠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기 시작이야, 순자. 지하철 3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꽉 찼어요. 순자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섰습니다. 역을 지날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괜찮으세요? 옆자리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 봤나 봐요. 아이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실 다리는 아프지 않았어요. 연기였죠. 하지만 마음은 정말로 아팠습니다. 신노년역에 도착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역에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강남의 풍경은 익선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가 이런 곳에 산다니. 아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남 더 프레스티지. 준호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정문이 궁궐처럼 웅장했어요. 순자가 들어서자 경비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시는지요?
경비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순자를 후었어요. 나 25층 1501호에 사는 아들을 만나러. 성함이? 박순자예요. 김준호 어머니.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고 여기 방문 기록 작성해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왠지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501호세요?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네. 올려보내도 될까요?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어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1501호 앞에 섰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딩동.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은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순자의 옷과는 대조적이었죠. 미안해. 갑자기 와서. 순자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거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수입 샹들리에. 모든 게 비싸 보였어요. 준호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요. 지금 장 마감 10분 전이에요. 매도해야 할 주식이 있어서.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 앞에 선 자신이 투명 인간 같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화면만 봤죠. 휴, 겨우 팔았네. 오늘 3% 수익이에요. 300만 원 벌었어요. 준호가 드디어 엄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해서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한다고요? 준호가 진단지를 낚아챘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3천만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준호야, 엄마가 정말 아파. 걷기도 힘들어. 다른 병원도 알아봤어요? 요즘 과잉 진료 많아요. 준호의 차가운 말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일단 이것만.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5만 원. 순자는 그 돈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벌었다는 300만 원과 엄마에게 준 5만 원. 그 차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왜 갑자기 와서 감정에 호소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준호네 집을 나온 순자는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5만 원을 꺼내봤습니다. 구겨진 지폐가 초라했어요. 태연이는 다르겠지? 버스를 타고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태연의 치킨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연이네 바삭치킨. 간판이 낡았어요. 가게 안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 엄마, 앞치마를 두른 태연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태연아, 왜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요. 앉으세요. 태연이 의자를 끌어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순자가 말도 꺼내기 전에 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월세도 3개월 밀렸어요. 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진단서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이미 답을 아는 것 같았으니까요. 태연아,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요? 형한테 가보세요. 형이 제일 잘 살잖아요. 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치킨 한 마리 팔아서 남는 게 3,000원이에요. 순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정말 급해서. 엄마, 태연이 소리쳤어요. 왜 자꾸 저한테만 기대려고 해요? 저도 살기 힘들다고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가게에 기름 냄새만 가득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힘이 없었죠.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막내 지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죠. 송파구에서 구로구로 가는 버스 안.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준호의 차가운 눈빛, 태연의 등 돌림. 모든 게 악몽 같았죠. 지민아, 너만큼은 제발.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막내 지민. 35살. 세 아들 중 가장 순한 아이였죠. 어릴 때부터 엄마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큰 집 사줄게. 10살 때 지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했지만 형들 교육비 때문에 보내주지 못했어요.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너한테는 정말 못해준 게 많아.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민만큼은 다를 거야. 분명히 다를 거야.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 낡은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203호. 여기구나. 2층짜리 빌라 1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소영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울었던 것 같았어요. 지민 있니?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에 맥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지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아, 별일 아니에요. 지민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지민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순자가 앉아 지민과 소영이 마주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끊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3개월째 일이 줄어들더니. 이제 완전히 끊겼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희 집세도 2달 밀렸어요. 다음 주까지 못 내면 나가야 해요. 지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라.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형들한테도 도움 요청했는데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고. 지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비를 요구하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험은 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꺼냈어요. 지민아, 사실 엄마가 온 이유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순자가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천만 원.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꼭 수술을 해야만 하나요? 응. 의사가 빨리 해야 한다고. 지민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소영도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민과 소영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볼게. 순자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지민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순자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세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민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였어요. 양말도 신지 않았죠. 머리는 헝클어졌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발. 지민이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적금 통장이에요. 300만 원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예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기 낳으면 쓰려고 모았는데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300만 원밖에 없어서 3천만 원은 못 되지만 지민이 흐느꼈어요. 은행 가서 대출도 알아볼게요. 제가 어떻게든 구할게요. 그때 소영도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도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소영이 순자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수술 끝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좁고 누추해도 저희가 정성껏 모실게요. 소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릎 꿇은 지민을 일으켜 세웠어요.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300만 원과 5만 원.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민이 내민 300만 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가진 전부를 내놓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죠. 지민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형들처럼 돈이 많았다면 다 드렸을 텐데. 순자는 지민을 꽉 안았습니다. 소영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이 골목길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행인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순자는 진짜 자식을 찾았으니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 순자는 결심했어요. 141억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막이 내리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춥잖아. 순자가 지민과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지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과 소영은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방금 전 골목에서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죠.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어요. 순자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였죠. 지민아, 소영아. 이걸 좀 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LH공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지민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토지보상금 141억?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건물 보상금 8억. 총 141억 원. 소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야. 익선동 우리 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어. 순간 원룸 안이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지민과 소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술 같은 건 없어. 엄마는 건강해. 141억이 생기면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었어. 지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지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돼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보셨어요? 소영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으셨어요?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설명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형들을 봐. 준호는 5만 원만 주고 태연이는 아예 등을 돌렸어.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돈이 있든 없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곧이어 택시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태연이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알고?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지민아, 엄마 거기 있지?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형, 어떻게? 문이 열리자 준호와 태연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죠. 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안 하셨어요? 태연도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141억이라니. 정말이에요? 순자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니? 은정이가 LH공사 친구한테 들었대요. 익선동 보상금 나온다고. 준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더 크게 떠졌어요. 대박. 진짜 141억이네. 태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 로또보다 대박이에요. 두 형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맞아요. 저도 가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태연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순자는 손을 빼며 물었습니다. 아껴는 5만 원도 아까워했잖아.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죠. 그건 제가 착각한 거예요. 엄마 수술비는 당연히 제가 다 낼게요. 저도요. 제가 반은 낼게요. 태연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지민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형들을 봤어요. 형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141억을 3등분하면 한 명당 47억씩이네요. 그의 눈이 번쩍였어요. 침을 꿀꺽 삼켰죠. 47억이면 강남의 작은 빌딩도 살 수 있어요. 태연도 흥분했습니다. 47억이면 가게 20개는 낼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도 할 수 있고. 두 형제가 서로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순자를 향해 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펜트하우스 넓잖아요. 준호가 팔을 잡으려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이 더 가까워요. 당장 모실게요. 태연이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지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가득했죠. 아까는 어머니 쳐다보지도 않았다던데. 돈 얘기 나오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야, 너라고 다를 것 같아? 141억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어디 있어? 태연도 거들었어요. 그래, 실직자 주제에 무슨 효자 행세야? 너도 47억 생각에 신났잖아. 지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달라요. 전 어머니가 141억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했어요.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준호가 코웃음 쳤어요. 알았으면 너도 달라졌을 거야. 소영이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형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로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죠. 내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해. 무슨 소리? 균등하게 나누는 게 맞지. 막내는 빼고 나누자. 아직 젊잖아. 순자는 새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게 내 아들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두 141억에만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였어요.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새 아들이 다투던 소리가 뚝 멈췄어요. 엄마, 준호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이제 누가 진짜 자식인지 확실히 알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141억은 지민과 소영에게 모두 준다.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자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지민아, 너만이 진짜 아들이었어. 돈이 없어도 엄마를 위해 300만 원을 내놓은 건 너뿐이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영도 입을 가리고 울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연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희 둘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마치 칼로 자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연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순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가. 한마디였어요. 준호와 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지민 가족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크지 않은 곳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된장찌개 냄새에 잠이 깼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됐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어요. 지민이 신문을 읽다가 순자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순자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140억 중 일부는 익선동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사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는 지민과 소영의 미래를 위해 남겨뒀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병원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예약해뒀어요. 진짜 효도였죠.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었어요. 형님들. 준호와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어머니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나왔어요. 두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왔니? 어머니, 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한 달 동안 생각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 같았어요. 돈은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어머니 아들로 다시 받아주세요. 순자는 한참 두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어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준호와 태연이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준호가 외쳤어요. 앞으로 돈 얘기는 일절 하지 마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40억이든 뭐든 나와 지민이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그냥 자식으로만 있어. 네, 알겠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해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라서. 약속합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말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팔을 벌렸어요. 준호와 태연이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지민과 소영도 다가와 함께 안았어요. 5사람이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게 됐어요. 준호는 더 이상 주식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가게 걱정 대신 어머니 건강을 먼저 물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엄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소영이가 끓인 거야. 재수 씨 요리 솜씨가 최고네요. 태연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자식의 진심보다 값진 재산은 없어. 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지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140억은 그저 시험 도구였을 뿐이었죠. 진짜 보물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어요. 모두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죠.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님이시죠? LH공사입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상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걸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미 진짜 부자야. 그녀는 웃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가족의 의미가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합니다.